최근 일본의 뉴스는 대부분 귀멸의 칼 무한열차편 애니메이션 영화에 관한 뉴스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일본 정부와 언론과 전 국민의 관심사항이 만화 영화 한 편에 몰려있다고 보면 됩니다. 급기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갈수록 태산 같습니다. 이러한 집단주의가 일본의 고질적인 병이라고 하고 결국 이것이 전쟁을 일으키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만화 영화 한 편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개그 콘서트 정신승리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3일 일본의 월간지 일경 트렌디에서 2020년 히트 상품 베스트 30을 발표했습니다. 3위는 3개월 동안 약 500만 개 팔린 게임 동물의 숲이고 2등은 C19 사태로 5천억엔 시장이 탄생한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를 누르고 독보적인 1등을 한 상품이 귀멸의 칼입니다. 만화책은 22권이 1억 부를 돌파했고 최근에는 영화까지 개봉해서 많은 기록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경 트렌디는 다양한 관련 상품이 계속 출시되고 있고 기업들과의 합작이 무궁무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소년 만화의 영역을 뛰어넘어 전 연령 세대가 모두 좋아하는 히트작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극장업계는 귀멸의 칼이 대흥행을 하면서 특별 이벤트를 했습니다. 오사카 도톤보리에서 일본의 극장 문화 부활 기원제를 한 것입니다. 그동안 극장가를 망하게 한 C19 귀신을 물리치는 행사를 붉은 옷을 입고 불의 신을 부르는 제사를 올린 것입니다. 극장 관계자들은 귀멸의 칼이 히트를 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극장 문화가 살아나기를 빌었다. 극장 문화를 이제 더 사랑해달라 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정도로 과열되어 있다 보니 결국 방송에서도 새로운 단어가 언급되었습니다. 아직 보지 않았다. 귀멸 영화 할인은 안 되나.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없다. 귀멸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다. 등을 키메하라라는 왕따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키메하라는 귀멸의 칼과 괴롭힌다는 뜻의 하라스만토를 합친 말입니다. 즉 귀멸의 칼을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화 보기를 강요하거나 비하를 시키거나 비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작은 키메하라는 친구가 귀멸의 칼 봤어?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애니메이션에 대해 관심이 없어 라고 답을 하면 왜 아직 안 봤어? 요즘 다 보는데 아직 안 보면 이상하잖아. 지금이라도 빨리 봐라 등의 강요부터 시작합니다. 좀 더 심한 것은 상대의 물건이나 주변에 낙서를 하는 것입니다. 모자란 놈, 히키코모리인 줄 알았다. 혼자 세상에 살고 있군. 아직도 보지 않은 놈이 너구나. 등으로 직접적으로 왕따를 시키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 영화 배우인 타테카와 시라쿠는 3일 TBC의 아침 방송에 나갔다가 나는 보지 않았다 라고 말 한마디 했다가 출연자들로부터 왜 보지 않았느냐, 왜 빨리 보지 않느냐 등의 추궁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에서 키메하라를 검색하면 논쟁이 뜨겁습니다. 특히 그동안 일본 사회에서 키메하라를 당한 사람들이 많은 트윗을 남겨놓았습니다. 귀멸을 보라고 강요하는 키메하라가 너무 심하다. 나는 관심이 없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오로지 귀멸, 온통 TV에서 귀멸 이야기만 나온다. 언론은 키메하라가 나쁘다고 하지 말고 노골적인 홍보를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귀멸뿐 아니라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항상 새로 봐야 하는 것도 고통이다. 음악도 영화도 소설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둬야 한다. 주변과 맞추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서 마음에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나도 아직 귀멸을 안 봤다. 주위에서 왜 안 보냐 질문을 그만해라. 키메하라이다. 너희들 말 한마디마다 귀멸에 귀신이 붙어서 자꾸 괴롭히는 거 아니냐. 일부에서 이렇게 키메하라를 부정적으로 보지만 사실 일본의 사회 분위기는 전 국민과 정부와 언론이 합심해 오로지 귀멸의 칼을 외칠 정도로 추종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영화를 보러 갈 때 단체로 코스프레 복장을 맞춰 관람을 가기도 하고 스키장에서 코스프레 의상을 입고 칼을 들고 스노우보드를 타기도 합니다. 여배우나 모델들까지도 매일 코스프레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실제 외출을 하면서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매일 이런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귀멸의 코스프레만 하면 언론에 대서특필되니까 거의 중독적으로 인스타그램에 코스프레를 올리는 연예인들과 일반인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한번 뜨면 거의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귀멸의 칼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몇 번이나 보고 싶어요. 코스프레 의상 준비하는데 돈과 시간이 많이 들었지만 아깝지 않아요. 등을 판박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분위기를 설명하려면 루스 베네딕트가 쓴 국화와 칼을 종종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계속 패하고 역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칼과 인간 어뢰를 사용할 정도로 불가사의한 결정을 하고 포로로 잡혀와서도 곧 일본이 승리한다 라고 외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작가는 일본은 이상한 집단주의를 가지고 있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러한 집단주의는 조직의 힘에 암묵적인 동의를 하면서 개인의 의견을 힘의 논리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키면서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인은 국가의 명령을 잘 따르는 국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의 원조격인 무라하치부는 에도 시대에 있었던 촌락에서 집단의 규율을 어긴 자를 배제하는 집단주의의 풍속입니다. 출산과 결혼식, 수해, 제사 등 8가지의 경우에 집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따돌림을 하는 풍습입니다. 결국 일본인들은 국가에 무조건 충성하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는 습관이 몇백 년 전부터 형성되어 온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일본 내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귀멸의 칼에 미쳐 있다는 식의 보도를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도 불매운동을 한다지만 일본 애니에 열광하고 있고 귀멸의 칼이 빨리 개봉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봉하고 난 뒤에 사소한 반응들까지 지켜보고 얼마나 부풀려서 보도할지 안 봐도 비디오네요. 아무리 그래도 만화 영화 한 편에 이렇게 전 국민과 언론이 일치단결해서 칭송하고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고 할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갈라파고스 섬나라이네요. 미 대선을 기점으로 미중 갈등 심화가 깊어질 조짐이 보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일제히 미국 대선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선거 이후 벌어질 극심한 혼란을 지목하며 미국은 퇴보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중국 공산당 기간지 인민일보, 황구시보, 영문 반글로벌타임즈는 미국 사회가 선거 전에 분열했지만 이후에는 다시 합칠 수 있는 나라였고 이 점이 미국을 안정된 국가로 만들 수 있는 이유였다. 과거에는 확실한 것이 선거 승패일 뿐 선거 자체의 안정성은 확실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서양의 인류 국가임에도 선거 과정에 대한 심각한 논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미국은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 퇴보했다. 그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국제사회의 규칙을 무시하고 모든 것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왔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모두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주창하고 있다. 이들은 누가 더 중국에 강경한지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반인종주의 시위, 대중정책 등은 미국의 분열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미국의 혼란을 틈타 막강한 차이나 머니를 과시하며 우군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 대선 개표가 진행되던 같은 시각 상하이 국제수입 박람회의 화상연설에서 중국의 힘을 강조한 것인데요. 시진핑 주석은 연설 내내 개방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중국 시장이 세계의 시장, 공유의 시장, 모든 사람의 시장이 돼 세계 경제회생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것이라며 중국과 함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인구는 14억 명이다. 중산층이 4억 명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향후 10년간 중국의 이경 4,820조 4천억 원을 넘을 것이라며 차이나 머니 파워가 미국을 넘어설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중국 상하이, 홍차오 상무구를 포함해 수입 무역 촉진 혁신, 시범구 10곳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제 속에 수입 박람회를 개최한 이후로 중국이 세계와 함께 시장을 공유하고 세계 경제 회생을 추진하는 염원을 담고 있다면서 미국을 겨냥한 듯한 발언으로 국제사회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배척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시진핑 주석의 발언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미중 갈등은 이미 무역 분쟁을 넘어 무력 충돌 직전 단계로 돌입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대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물리적 충돌을 대비하는 듯한데요. 그 중에서도 미 공군 특수전 사령부가 중국으로부터 구매한 드론 57대를 두고 미국 내에서도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공군 특수전 사령부가 중국 다장 이노베이션의 드론 57대를 샀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장 이노베이션은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드론 제조사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새로 산 드론들은 미국과 동맹국들을 겨냥해 이들 드론을 어떻게 퇴치할 수 있을지에 관한 미 공군 테스트와 훈련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미 국방 수검법이 연방기관에 중국산 드론 구매를 금지했음에도 공군이 중국산 제품을 최근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훈련과 정보 수집 등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공군의 행보를 두고 미국 내에서조차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산 드론이 미국의 군사 및 핵심 인프라 정보를 수집해 중국으로 전송할 가능성이 있는데 왜 미국 정부가 허가하냐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허락하는 셈이고 미국 기업을 희생시켜 적국에 보상을 주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전에서 중국 드론이 갖는 존재감은 대형 무기 못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드론을 공개하며 미국과의 무력전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전자과기집단에서 공개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갑차 뒤편에서 비행체가 발사되는데 마치 방사포를 연상시키듯 여러 개의 발사구가 있습니다. 총 48개입니다. 한 번에 48개의 자폭 드론을 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는 이 드론을 CH-901이라고 소개하며 길이는 1.2m, 무게는 9kg, 최대 비행시간 2시간, 최대 속도는 시속 150km까지 낼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게다가 가격까지 저렴하고 고도의 추적 시스템을 탑재하지 않더라도 원격 조종을 통해 공격 지점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발사대도 일정 기간 대회할 수 있어 적군의 요격을 피하거나 타격 시점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값싸고 가벼운 순항 미사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중국에서 드론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최근 대만과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달 들어 미국이 대선으로 혼란한 틈을 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대만 공역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대잠 초계기, 정찰기, 전투기 등 8대의 군용기가 대만 서남 공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 군용기의 공역 침범에 대응하기 위해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에 대응했다면서 경고방송을 통해 퇴거하도록 했고 방공 시스템을 통해 추적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군용기들은 지난 10월 한 달간 무려 25일 동안 대만 해협에 진입하는 등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왔습니다. 이에 대만 공군은 긴급 대응 출격에 나서 84차례나 경고방송을 하며 쫓아냈는데요. 중국군의 방공 식별구역 경고방송은 모두 올해 최다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대만 해협을 넘나들며 위협을 하던 중국 군용기들은 급기야 공역까지 침범하며 갈등 상황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나오자 대만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대만군 지휘부가 언제 발생할지 모를 돌발 사태에 대비해 급기야 3군을 지휘할 수 있는 전쟁지휘소까지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빈과일보 등은 대만군 부참모총장 등이 전쟁 시 3군을 지휘할 수 있는 북부 타이베즈, 다지의 헝다지휘소로 이동해 중국군 동태 등에 대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대만과 중국과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게 하는데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직접 경계심을 갖고 대비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 대만군에서는 최근 중군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 구역 진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돌발 상황 대응 수칙과 관련한 자위 반격권 외에 해군과 공군 산하부대의 불필요한 충돌을 막기 위한 돌발 상황 처치 작업 규정을 새로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대만을 두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미중 갈등은 이미 무역 갈등을 넘어 화약고를 향해 타들어가는 도화선에 불이 붙은 상황입니다. 이제